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개발 이게 실장이라고 표현되다 보니까 이 실장이 뭔지 저도 보면서 되게 의아했는데 제가 저희 부서명을 정확히 안 적어드린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기획실장으로 있는 손찬이라고 하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이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육 분야 관련 어떤 정책 현안을 대응을 하고 있고 관련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재단 쪽에서 좀 그 부분을 아시고 컨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과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짜임새 있는 지금 포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정희정 교수님께서는 양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남도 기사님께서는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그 질적 데이터를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남도 기자님께서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을 봤을 때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약간 울림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여자와 여학생과 중학교 3학년 남자 둘이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기자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셨다면 아마 우라가 생기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반의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이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포럼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이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학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제가 학교에 있지는 않고요. 학교를 지원하거나 아니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어떤 교육부를 포함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라는 것보다는 학교 교육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하면 거리두기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노멀과의 거리두기,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표현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비대면의 일상화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언택트라는 부분도 아주 정식적인 어떤 용어 부분은 아닌데 이제 컨택트라는 단어 차원에서 그거 대비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비대면의 일상화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변화 가 목격되고 있고 그 변화를 어떤 그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또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디스턴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교 간의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학습과의 거리두기가 이제 와 닿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간의 거리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배움이 중단이 되서는 않겠다. 중단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습과의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네,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신조어라고 할 수 있죠. 신조어. 우리가 등교하게 되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학교를 가는 거였는데 이제 온라인 계약, 비대면 등교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를 갖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편한 현실이죠. 네, 대규모 학생 동시 접속 한계의 문제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온라인 교육이 도입된 거는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근데 온라인 교육이 어떤 지금 시스템 플랫폼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구조가 지금 초중고 합하게 되면 500만이 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규모 학생들에 대한 동시 접속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대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배경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컨텐츠가 부족하다. 예, 저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중등 컨텐츠 개발을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 개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더 부족하겠고요. 중등 컨텐츠를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계약 상황에서 컨텐츠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또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학습 양에 기초한 학사 운영.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 교육부에서 부총리 주관으로 정책 토론 연구 협의회를 했고요. 그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런 시수와 수업 일수에 대한 그런 어떤 정량화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 계약상에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측면, 또 무리한 측면. 아까 정희준 교수님께서도 그래서 학습량이 늘어났다는 게 과연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습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 시간적인 부분으로 규율되다 보니까 나타난 데이터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격차 이미 말씀 주셨고요. 뭐 기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 불편함은 제가 앞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좀 휴가 때 한번 봤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과연 수업을 듣는지. 네, 일부러 휴가를 낸 건 아니지만 휴가여서 그 상황을 보게 됐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을 냅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네, 마치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할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여러 창을 띄우고 싶은데 초기엔 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개 창을 막 띄우고 한 번에 보고 싶은데 안 되게 막아놨죠.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네, 한 번에 보면 좋을 텐데 요즘에 멀티태스킹이 10대 학생들이 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또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컨텐츠에서 이것저것 시킵니다. 네, 물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뭔가 시키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또 과제가 주어지죠. 네, 우리가 뭐 50분 수업하게 되면 50분을 다 영상 수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상 수업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한 다음에 과제가 부여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제를 또 바로 해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불편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불안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의 어떤 반복,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뒤에도 이제 어떤 우리 과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평가와 시험. 누구는 과연 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된 게 평가 때문이 아닌가. 특히 이제 고등학교의 상황에 비추어 봐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루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안 볼 수도 있지만 기말고사 한 번 꼭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등교 수업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회이기도 하겠죠. 네,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데 학원만큼은 거리두기 안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하나 일상적인 그런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은 사실은 제가 소확행으로 표현했지만 때로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과정이에요. 너무나 여유롭고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뭐 랜선 라이프도 그렇고요. 실제 생활에서도 너무 제가 볼 때는 불편함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즐기고 있더라고요. 아까 수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수면 시간이 늘어난 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1시, 2시 몰래 인터넷을 하다가 8시 한 10분쯤, 20분쯤 일어나서 카톡으로 출석 체크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하고 나서 잠시 또 쉬다가 수업을 듣는 그런 패턴으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으로서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사실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교육과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교. 행복한 학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한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했지만 우리가 학생이 본보는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거는 지켜줘야겠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고민할 부분이 중단 없는 양질의 학습,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행위 주체성, 결국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어떤 관점의 전환, 나를 위한, 학생을 위한 평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밸류에이션이 아닌 어세스먼트. 제가 원고에는 어세스먼트와 이밸류에이션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밸류에이션이 아닌 어세스먼트의 접근으로 학생의 성장을 위한 그런 평가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과제는 이게 학습 지속 체제 마련 차원에서는
우리가 감염병 상황이 생각보다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단주기적으로 더 강한 것도 올 수가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상황들에 대해서,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되짚어보고 그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의 포용이라는 측면은 사실 온라인 교육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그렇게 접목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육이 학교 교육을 대체할 거라는 좀 우려, 교사의 어떤 역할을 대체할 거라는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더디게 접목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의 주체가 교사분이시고, 온라인 교육이 자연스러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녹아들어가게 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블렌디드 수업 일상화. 학생들 사실 유튜브 지금도 이거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웬만한 지식들은 다 습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수업의 방식에 대한 변화도 이번 참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는 뭐 기기부터 시작해서 활용 능력이나 이런 차원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학생 중심 교육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주체성에 대한 단어는 우리가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것을 구분해 보면 결국에는 좌측에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이 강조되고 변화돼야 된다. 그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는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다시 생각하기는 말씀드린 대로 evaluation, 판단하고 결정하고 성적을 매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을 진단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런 차원에서의 진단 부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결국 우리가 기승전 교육을 얘기하게 되면 기승전 대입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입을, 초등학교도 대입을 얘기하고요, 중학교도 대입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기승전 대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소할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 교육 내에서는 우리가 평가라는 관점을 진단 차원, 학생의 성장과 성찰을 위한, 그래서 과정 중심, 그리고 학습 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취인데, 이게 일괄적인 성취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영역과 자기가 잘한 영역이 있겠죠. 그다음에 자기 수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성취 기준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성취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료라는 시간을 주어서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좀 찾게 됐어요. 어떤 급훈을 택할 것인가, 앞으로의 교육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 같아요.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좋은 얘기죠. 이런 교훈도 있었더라고요. 급훈도. 잠은 죽어서 자라. 더 섬뜩했습니다. 아침 먹고 오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살지 마. 이러한 급훈들이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트 있게 급훈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제가 이걸 제시해드린 이유는 학교에 갔을 때 학생들이 과연 행복하려면 이 급훈 하나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어떠한 가치를 두고 학교에 대한 교육 과정이나 전반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교육, 이런 학교가 됐으면 합니다. 행복하자 우리, 아침 잘 먹고 아프지 말고. 감사합니다.